자, 안녕하십니까. 박진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셈블리를 배울 예정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리를 잠깐 하자면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번 학기에 배웠던 것들을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던 파트 디자인에 대해 저번 학기에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 어셈블리하고 드래프팅을 배울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43번 연습을 통해 가지고 과제로도 냈는데요. 자, 우선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울 이 어셈블리라는 내용을 봤을 때 드래프팅 2D 도면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모델링이 제일 중요합니다. 3D로 도면을 보고 구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43번을 했는데 요번 시간에도 똑같이 반복해서요. 도면만 바꾸겠습니다. 자, 요번 시간에 정리를 하면 65번을 한번 내용을 되짚어서 모델링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페이지가 76페이지입니다. 자, 세 번째 책, 하얀색 책 있죠? 하얀색 책 Drafting and Assembly and Design 가이드북을 보면 챕터 2에 76페이지 어셈블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셈블리에 관련해서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자, 이제 92페이지에 보시면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도면을 그리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실습을요. 자, 정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첫 번째는 아까 65번 도면을 보고 3D로 구현한다. 자, 당연히 제출을 나중에 해야 되겠죠. 자, 직접 일단 도면을 구현해 본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참조로 동영상을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이제 책, 흰색 책이죠. 흰색 책. 흰색 책. 자, 제목은 Drafting and Assembly 도면을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76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드래프팅을 어셈블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도면이 있는데 그 도면 3개의 파트를 그려야 됩니다. 3개의 파트를 그리기 위한 도면을 작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도면을 3D로 구현하는 65번 도면을 보고 그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드래프팅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파트 도면을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76번으로 가서 어셈블리를 오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준비가 되셨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확인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65번 도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 안 됐을 시에는 조금 더 시간을 늘려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면을 보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 도면입니다. 65번 도면입니다. 이 도면을 자세히 보면 제일 먼저 도면을 보고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기준을 먼저 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기준은 절대좌표하고 그 다음에 상대좌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좌표는 우리가 그리기 쉬운 중심좌표를 잡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절대좌표는 전혀 변하지 않는 absolute xis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절대좌표 0점으로 잡고요. 우리가 그리기 쉬운 부분은 도면이 뻗어나오는 부분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을 잡으시고요. 여기 중심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심이 되겠죠. 자, 요거는 그러면 일단 중심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여기를 잡았습니다. 그럼 3차원상에서 보면 한 요쯤이 되겠네요. 자, 요쯤에 되어 있는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냐? 먼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될지를 일단 정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배웠는 거는 덩어리와 덩어리를 더하고 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덩어리와 덩어리를 더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덩어리들끼리 이제 더하고 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정식 명칭으로 불리한 연산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덩어리를 우리가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요 밑에 플레이트 블록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덩어리가 있는데 요 덩어리를 보니까 한 바퀴 이렇게 샤프트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위에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요 민민한 요 부분을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 부분, 그리고 요 부분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의 덩어리, 2개, 3개, 4개, 5개 덩어리를 만들면 우리는 이것을 다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덩어리들을 어떤 식으로 하나씩 그려야 될지는 이제부터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이 블록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그리는 게 좋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치수가 이 밑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간섭이 돼 가지고 이 치수를 다 넣지 못하고 안 보이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 제일 베이스가 되는 부분은 나중에 다 그려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메인이 될 부분, 요 부분이 한 바퀴 싹 돌아가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우리 카티아에서는 샤프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치수를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다 나와 있네요. 여기서 요 라인 해서 한 바퀴 딱 돌아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시 없는 라운드 R은 1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계획이 세워졌네요. 자, 우선 상대 좌표 기준을 카티아에서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자, 우선 프로덕트 1 처음에 띄우면 얘는 지우는 거죠. 그리고 스타트 파트 디자인의 미케니컬 디자인의 파트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OK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상대 좌표 축을 먼저 만들어주기 위해서 Insert Geometrical Set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OK 했죠.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 레퍼런스에 점을 생성을 합니다. OK. 그리고 라인 클릭, 플랜 클릭. 그리고 0에서 100까지. 여러분들 다 안다는 전제에서 연습했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빠른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동영상이라는 장점을 이용해서 듣고 또 반복해 가지고 보고 하면 되겠죠. 자, 라인, 포인트, 플랜,
그리고 오케이. 라인, 포인트, 플랜. 플랜이 잘못 찍혔네요. 플랜 찍고 플랜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그 다음 얘들은 하이드 보내준다고 그랬죠. 오른쪽 클릭해서 지금 하이드로 보냈습니다. 다시 플랜을 생성을 해야 되겠죠. 플랜 클릭, 라인, 포인트, 오케이. 플랜, 라인, 포인트, 오케이. 플랜, 라인, 포인트 안 찍히면 이쪽에 포인트 찍어주시면 되고, 오케이 했습니다. 얘의 이름은, 자, 단축키, 오른쪽 클릭하면 프로퍼티로 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 단축키입니다. Alt 엔터. Alt 엔터 누르시고, 자, Future Property에서 이름을 REF로 바꾸겠습니다. 자, 다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REF로 다 바꾼 상태에서, 자, 이제 상대좌표를 다 만들었는데 이 상대좌표의 위치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절대좌표축을 노쇼 공간에서 꺼냈습니다. 상대좌표축하고 지금 플랜하고 일치하니까 겹쳐가지고 뭔지 구분이 잘 안되죠. 자, 우선 이 상대좌표축을 옮기기 위해서 도면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면에서 보면 절대좌표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리고 상대좌표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체의 길이가 10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48, 12, 12면 20, 60, 80이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입니까? 60, 70, 80이니까 여기가 10이겠죠. 자, 그러면 10 더하기 20이니까 30. 여기서 여기까지는 3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센터 부분이 있으니까 센터 부분 전체 길이가 48이니까 24겠죠. 그러면 30, 24입니다.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8인데 이 전체의 실제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보니까 우측 면도에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60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끝에서 여기까지가 60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30입니다. 그러면 30, 30이겠죠. 자, 여기에 상대좌표 그리는 축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가 지금 원점이고요. 우리가 여기니까 30, 30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 개념을 제대로 잡아두면 나중에 그리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상대좌표 축을 옮기기 위해서 모든 거를 점에서 라인 플랜을 나오도록 생성을 했죠. 그래서 포인트만 옮겨주면 돼요. 자, 한번 옮겨주겠습니다. XY 30, 30을 넣어주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아이소뷰를 딱 누르니까 도면하고는 좀 틀려요. 내가 보니까 이쪽으로 나와 있네. 나는 이쪽에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보시면 여기가 원점이 있고 이쪽에 원점 상대좌표 원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중심이니까 글로벌 좌표죠. 앱솔루트 엑시스. 그러면 상대 좌표는 이쪽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30으로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오케이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상태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면 나중에 굉장히 편합니다. 나중에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솔리드를 그릴 텐데 솔리드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바디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점선명 와이어프레임은 지오메트리컬 셋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솔리드 관련된 스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디에 넣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바디를 하나 더 생성을 했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해서 Define in the Work Object를 하면 밑줄이 꺼지면서 지금부터 작업하는 거는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를 사용하는데 스케치는 스케치 포지션트 스케치를 사용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션 포인트를 여기로 찍어줍니다. 항상 반드시. 그러면 나는 작업하는 게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유는 왜죠? 도면을 보시면 여기 한꺼번에 다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럼 위에서 받는 치수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기가 원점이 여기가 상대좌표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야 내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H가 이쪽으로 가고 V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HV를 조정을 합니다. 수압 해서 OK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데 저는 프로파일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프로파일 센터 잡고 이렇게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더블 클릭했습니다. 자, 모양이 비슷하게 들어갔나요? 비슷하게 됐다, 그죠? 자, 비슷하게 됐지만 요 센터에서 요 점이 지나가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요 포인트가 여기를 지나가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 포인트하고 얘하고 원래 그릴 때 해줘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잊어먹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모양을 밸런스 맞게 그려 놓으면 나중에 틀어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건 팁인데 전체 치수를 하나 넣어주면 나중에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이고 여기까지가 40. 자, 보세요. 요 센터에서 요 끝에까지 거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0, 8, 12, 10이니까 20, 60이겠죠.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60을 한번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60이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넣어주면 나중에 비율이 맞게 모양만 만들어줘도 나중에 제가 헷갈리지를 않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는 아까 30이라 그랬죠. 그래서 30을 넣어줍니다. 가능하면 도면 치수하고 똑같이 넣어주는 게 헷갈리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스케일이 막 찌그러지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찌그러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항상 요 노란색 축을 이용해서 치수를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40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8이죠. 자, 여기 40, 여기 8, 12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수를 주는 거예요. 더블 클릭 40,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때는 오른쪽 클릭해서 호리젠탈 수평 치수죠.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8이었나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12로 되어 있네요. 8, 12인데 이게 더 이상 치수를 줄 필요가 없어요. 60이라는 치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도면하고 똑같이 주고 싶으면 이렇게 치수를 주면 되겠죠. 그리고 녹색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자, 잡고 흔들어 보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위아래로 치수를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위아래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있네요. 파이 46. 이 파이라는 거를 치수를 보는 순간, 요거는 셰프트로 원으로 돌아가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는 방법은 이렇게 치수를 줘도 됩니다. 줘도 되는데, 그러면 40이 안 들어가고 그냥 40이 들어가는 거죠. 파이
여기서는 파이 46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이용하느냐 하면, 자, 여기에 보면 axis라는 게 있습니다. axis로 먼저 여기 중심 라인을 끊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게 회전한다는 걸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에서 요 중심축을 찍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오른쪽 클릭해서 radius diameter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diameter가 이렇게 나오죠. 더블 클릭 45인가요? 46이었네요. 46 됐고요. 그 다음 카티아는 좋은 게 이렇게 위치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수를 자연스럽게 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치수는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30, 그 다음에 요거는 16이죠. 30, 16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는 더블 클릭 30 넣어주고요.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중심축을 반드시 찍어줘야 이런 게 나옵니다. 오른쪽 클릭 diameter 16이죠. 16 입력시켰습니다. 16, 30, 46. 그럼 이렇게 고정이 되죠. 근데 얘가 지금 자꾸 흔드니까 고정이 안 돼 있어요. 아,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 보니까 자꾸 흔들어 보면 알죠. 아, 그러면 여기에 치수가 안 들어가 있구나. 여기 보니까 파이 25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오른쪽 클릭해서 파이 25로 입력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Shift 해서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그런데 다 돌리고 잘라도 되고요. 아니면 완벽하게 다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은 할 수 있겠죠. 좀 헷갈릴 때는 프리뷰를 이용해서 먼저 프리뷰를 해두면 여러분들 좀 더 편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프리뷰 완전 반대가 되죠. 그래서 리미트 1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밑부분은 블록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쳐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해주면 더 좋겠지만 파묻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이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필렛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커팅을 하고 줘도 되고요. 아니면 그 필렛은 나중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윗부분을 이제 쳐야 되는데 요 문폭패에 있는 부분은 문폭패에 있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여기 보니까 볼이 있죠. 볼이 요 부분은 원래 평행이 되어 있어야 돼요. 평행이 되면 여기도 원래는 일자로 돼야 되는데 여기에 R이 50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면 여기가 R이 50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R이 120으로 해가지고 이 라인을 따라가죠. 여기는 6이고 요 끝이. 그러면 6에서 120이 지나가는 R이 하나가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R50짜리가 올라가 가지고 휘어지는 3D로 휘어져 있는 곡면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똑같이 구현하기 위해서 중심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죠. 여기.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메인이니까 Alt Enter 메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Insert Body 하나 해서 자, 스케치를 그리는데 스케치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겠죠. 프로젝션 포인트는 반드시 여기 하고 저는 여기에 그릴 겁니다. 그리고 오케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커브가 3포인트를 이용할 겁니다. 3포인트 아크 1, 2, 3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단면을 좀 쉽게 알고 싶으면 여기에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죠. 그러면 그리기가 좀 더 쉽겠죠. 자, 요 면을 저는 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operation에서 intersect 3D element가 있죠. intersect. 그럼 이 라인이 따졌습니다. 이 라인은 실제로는 필요가 없는 거니까 보조죠. 참조. 그래서 instruction을 누르면 점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자, 얘하고 얘도 섹션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만나는 점이 인터섹션 포인트죠. 인터섹션 포인트. 얘하고 얘. 그리고 얘하고 얘. 얘들은 지금 다 점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갔을 때는 스케치가 여기 보면 노멀 뷰라는 게 있습니다. 노멀이 수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 점을 찾아주면 실제로 R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정해져 있나요? 여기 높이 정해져 있고 여기는 높이가 여기 정해져 있네요. 17이라고 그리고 6이라고 두 점을 알고 R을 알면 원을 고정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위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는 6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17이고요. 그 다음 얘는 120이 되겠네요. 120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렇게 움푹 파이는 형상이 만들어지죠.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치수를 보면 6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쳐지지를 않죠. 쳐질 수가 없죠.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1점 쇄선에서 이 가장 1점 쇄선이 지나가면서 겹치는데 요 가장 낮은 부분이 지금 6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 요 점이 6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가 직선으로 표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가장 낮은 부분으로 표현할 것인지인데 이걸 직선으로 하면 이 부분이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제일 낮은 부분이 6이라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보면 이 점이 만나는 이 점은 이 치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에서. 그렇지만 여기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 점 보조가 한 요쯤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 부분이 볼이 만나는 요 포인트가 지금 여기를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 좀 잘못 그린 것 같아요. 보면 원을 하나 이렇게 다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똑같이 구현해야 되니까 실제 포인트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포인트가 실제로 여기하고 6이 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직선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R이 얼마입니까?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R이 15고요. 위치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센터에 있죠. 그러면 그림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센터고요. 센터를 지나면서 R이 15가 구현이 되겠죠. 자, 요거를 고치는 방법은 레디어스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치수를 15로 변경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제로로 변경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포인트에서 이제 위아래가 정해져야 되겠죠. 위아래는 도면을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18이 되어 있죠. 그러면 18로 변경을 치수를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 가장 위에까지 치수가 제대로 잘 안 들어가네요. 자, 여기서 이번에 가장 높은 지역까지 18로 이렇게 명령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가 정확하게 전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하고요. 자, 치수는 센터에서 R이 지나는 부위를 지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17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리기 좋은데, 자, 제가 해석했는 거로는 여기에 요 포인트가 지금 6으로 명령이 되어 있는데, 요 포인트는 어디냐 하면 요 포인트예요. 요 포인트. 우측면 들어왔을 때. 그러면 R50이 돌아가는 데서 요 직선 라인이 원래는 돼야 되는데, 요 부분이 R50이 돌아갔다는 거는 요 부분이 휘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포인트를 6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 만족하는데, 그러면 18에서 요 부분이 정해지고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커브가 완성이 되는데, 이 커브에서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 포인트를 다시 찾아야 되겠죠. 자, 그 포인트, 지금 가장 낮은 포인트는 어디냐? 요 포인트죠. 요 포인트를 한번, 자, 여기서 보니까 뭐가 좀 모양이 좀 안 맞는 것 같죠? 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면보다 이쪽이 좀 더 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요 R 부분이 여기서 30으로 되어 있는데, 도면을 보니까 여기서는 20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 부분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카티아가 좋은 점이 이렇게 수정을 하면 금방금방 적용이 돼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포인트가 정해지고요. 그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요 점을 찾아야 되는데 요 점을 웬만하면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나갑니다. 자, 그리고는 지금 점선면을 찾아서 여기 플랜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우측면도에 이 커브를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오메트리컬 셋 만듭니다. 인서트 지오메트리컬 셋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스케치를 카피를 합니다.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로 카피를 합니다. 그리고 얘를 이 점을 살려야 되니까 이 점을 컨스트럭션 해서 점을 살리고요. 얘는 점선으로 치수 보조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포인트가 생성이 되죠. 이 포인트 위에 플랜 에서 이 노멀한 면을 이렇게 찾아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요 플랜이 잡히는데, 요 플랜이 실제 도면상에서 보면 여기에 R이 50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R이 50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스케치를 그려야 되는데, 이 스케치를 그리는 건 솔리드를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다시 바디 쪽으로 넘어가서 오른쪽 클릭, Define the Work Object를 하고, 그 다음에 플랜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랜에 프로젝션 포인트는 반드시 이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측 면도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에 보면 좌우 대칭 아크가 있습니다. 자, 좌우 대칭 아크는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잘못된 부분은 트림으로 해서 이렇게 늘려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 같은 걸로 닫힌 폐곡선을 하나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트림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선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치수를 자연스럽게 R이 50이죠. R 50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거는 주지 않아도 되는데 닫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 마음대로 변경될 수도 있고 치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형상에 딱 간단하게 20으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깎느냐. 자, 여기에 바디가 있죠. 스케치가 두 개 있는데 우리 계획은 이겁니다. 리브를 사용해서 이 단면이 여기를 지나도록, 그리고 OK를 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자, 얘는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Alt Enter, 어퍼라고 할게요. 그리고는 불리언 연산. 자, 요 밑에도 똑같이 우리가 어퍼를 사용하기 위한 지오메트리컬 셋, 점하고 플랜을 만들었으니까 Alt Enter를 해서 지오메트리컬 셋에 어퍼라고 같은 이름을 해주면 나중에 정리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어퍼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리무브 메인을 해주고 OK를 하면 내가 원하는 형상의 모양을 이렇게 깎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요번 시간에는 요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도면을 마무리 짓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2강해 보겠습니다.